너같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웨딩 플래너라 불릴 수 있는지 웃기지 않아? 비수 같은 말이 날카롭게 꽂히며 한 여자의 심장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수연이 곧 내 아이를 낳을 거야. 임산부 드레스가 얼마나 예쁘게 어울릴까? 교활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는 잔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고 떠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바람 끝에 얻은 불륜녀와의 결혼식을,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의 웨딩을 바로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세상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파멸을 선물하기로 말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연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완벽한 결혼식이었네요. 유진은 웨딩홀 한쪽 구석에서 하객들이 행복한 웃음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부의 하얀 드레스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신랑의 턱시도가 단정하게 차려입혀진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웨딩 플래너였던 유진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어요. 언론에서는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웨딩 디렉터라고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유진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 딸이 이렇게 예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요. 신부 어머니가 다가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유진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유진이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아니에요. 두 분이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유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웨딩 플래너로 일하면서 수천 쌍의 커플을 만났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식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행복한 커플들을 보내고 나면 항상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행복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외로움이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웨딩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장미꽃잎들이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고 촛불들이 아직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유진은 오늘 결혼식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할 때 흘렸던 눈물, 신랑이 서약서를 읽으며 떨리던 목소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벅차고 뿌듯한 마음으로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빈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내일 상담할 예비 부부의 자료를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자료를 정리하던 그때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급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유진 웨딩입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준호? 맞아. 한준호. 그동안 잘 지냈어?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방지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침을 삼켰습니다. 왜 전화했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나 곧 결혼해. 그래서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준호의 말에 유진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결혼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기획을 네가 맡아줬으면 해.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잖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말이야.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어요. 옛 남편이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는 걸 준비해달라는 부탁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아, 참. 신부가 누군지 알려줄게. 김수연이야. 너도 기억하지? 그리고 수연이가 임신했어. 나 곧 아빠 돼. 그 말이 유진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김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 마지막 무렵 그가 만나던 그 여자였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기자들 엄청 많이 올 거야. 내가 이제 아버지 회사 후계자로 정식 발표될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화제가 될 만한 결혼식이어야 해. 네가 맡으면 기사도 더 크게 날 거고. 전 부인이 기획한 완벽한 결혼식 이런 식으로 말이야. 준호는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처럼요. 유진은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아, 그리고 유진아. 네가 나한테 줄 수 없었던 걸 수연이는 줄 수 있더라고. 신기하지? 이제야 내가 진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어. 그 말에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무시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맡아줄 거지? 예정도 있고 해서 말이야.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슴이 쓰라리고 목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예정을 말하다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그래.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다른 플래너들도 많이 연락 왔거든. 하지만 역시 너가 최고니까 먼저 연락한 거야. 그나저나, 넌 아직도 혼자 살아? 남의 결혼식만 쫓아다니지 말고 네 결혼식도 계획해보지 그래. 그렇게 말하고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불륜녀와의 결혼을 나한테 준비하라고 하다니. 준호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유진은 여전히 준호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며칠째 이상해. 카페에서 만난 친구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인데? 혹시 또 까다로운 고객 만났어? 선영은 유진의 오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라 유진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가 연락 왔어. 뭐? 한준호? 그 나쁜 놈이 왜?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와 유진의 이혼 과정을 모두 지켜본 선영은 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혼한대. 그래서 웨딩을 내가 맡아달라고 하더라. 세상에.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선영은 분개했지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부가 김수연이야. 김수연?
설마 그때 그 여자?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수연은 준호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였어요. 유진과 준호의 결혼이 끝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더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갖지 못해 준호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유진아,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선영이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사무실에서 다른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자꾸만 준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직원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유진은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한준호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잘생겼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배가 살짝 나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수연이었어요. 유진 씨, 오랜만이에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유진은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와 수연이 상담 테이블에 앉자 미영이 차를 가져다 주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유진에게는 가시처럼 들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했어요. 여기 정말 멋지네. 역시 업계 최고다워.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답이었어. 그래서 어떤 결혼식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업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화제가 될 만한 결혼식이어야 해. 기자들도 많이 올 거고 내 아버지 회사 사람들도 다 올 거거든. 격식 있으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돈은 문제 없어. 최고급으로 해줘.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아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찔렸어요. 아기. 자신이 준호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달 안에 했으면 좋겠어. 다음 달이요? 좀 급하네요. 보통 이런 규모의 결혼식은 최소 2달은 준비해야 해요. 유진아.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유진을 째려보며 탁자가 깨질 듯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예전에도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줬잖아. 예전 이야기를 꺼내는 준호를 보며 유진은 불쾌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과거를 무기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리고 유진아,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결혼식이 성공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내 아버지 인맥으로 새로운 고객들 많이 소개해 줄 수 있거든. 준호의 말은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들렸어요.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마다해? 준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참, 그리고 유진아. 네가 우리 결혼식을 준비해주면 기자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 전 부인이 축복해준 재혼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면 화제가 될 거야.
그 말에 유진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언론 플레이에 이용하려고 하다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그런 말은 좀. 아, 미안. 근데 사실이잖아. 유진이도 이해할 거야. 비즈니스니까. 준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해주실 거죠? 수연이 유진을 보며 물었어요. 배를 쓰다듬는 그 손짓이 유진에게는 자랑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맞겠어요. 정말 고마워, 유진아. 준호는 마치 승자가 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유진이 차분히 말했어요. 모든 진행은 제가 주도하겠어요. 중간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이지. 너를 믿고 맡기는 거니까. 준호는 쉽게 동의했어요.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도 유진은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수연의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현실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실장님, 오늘도 야근하세요? 직원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유진은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응, 조금만 더 할게. 유진은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 생활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자 준호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이 소식을 물어봤고 준호는 그때마다 유진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다른 여자들은 다 낳는데 왜 너만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편안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 시간? 벌써 몇 년째 그 소리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어요. 유진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준호가 유진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줄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회사 후배야. 업무 연락이겠지. 준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반복되는 야근, 주말마다 생기는 장례식장, 새벽마다 울려대는 문자와 전화에 유진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몇 달 후 유진은 준호의 사진첩에서 어떤 여자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그동안 보지 못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은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사진 찍힌 날짜도 1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유진이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주며 물었을 때 준호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고 그래? 남의 핸드폰? 그게 할 말이야? 야, 김유진, 사랑하는 게 죄냐? 넌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잖아. 아이도 못 낳고 집안 분위기만 무겁게 만들고. 그 말에 유진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달라. 따뜻하고 밝아. 그리고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결혼 생활 내내 자책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
꾹꾹 눌러 담으며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책상 위에 결혼식 계획서를 바라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버린 남자와 그 여자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야, 웨딩드레스 고르는 날인데 너도 같이 와줄 수 있지? 수연이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거든. 내가 굳이 가야 되나요? 당연하지. 너는 웨딩 플래너잖아. 그리고 수연이도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해. 유진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을 맡은 이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샵에서 유진은 수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임신한 배를 살짝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수연이 거울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예뻐요.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덕분에 정말 예쁜 드레스를 고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수연의 감사 인사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유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사진 찍어줘. 수연이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했어요.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다니. 정말 행복해. 준호의 말에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준호에게서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유진 씨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수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기는 없어 보였지만 그 질문이 유진에게는 비수였습니다. 아, 글쎄요. 어머,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수연이 당황해하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쟤는 일만 하느라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을 거야. 워커홀릭이거든.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일에 모든 걸 걸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사랑도 가정도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치부되는 기분이었어요. 드레스샵을 나오면서 유진은 걸음이 무거웠어요. 야, 수고했다. 네 덕분에 우리 수연이가 이쁜 드레스를 골랐네. 네. 참, 그리고 말인데. 혹시 결혼식 때 너도 예쁘게 차려입고 와. 기자들이 사진 찍을 수도 있거든. 전 부인도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결혼식 이런 콘셉트로 말이야. 너도 좋은 홍보가 될 텐데.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봐. 준호는 전혀 유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유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이번 결혼식을 통해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유진은 웨딩홀 현장 점검을 위해 나갔어요. 꽃 장식부터 음향 시설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웨딩홀 직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유진은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결혼식이라서요. 유진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대답했어요. 준호의 결혼식이긴 했지만 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신만의 자존심이었어요. 음향 체크를 하던 중 웨딩홀 구석에서 떨어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문득 그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유진은 호기심에 그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회사 내부 결제 서류 같았습니다. 금액란에는 2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결제자 서명란에는 준호의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명이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유진은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선영을 만났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유진이 걱정되어 선영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제대로 못 먹고 있지?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정말 그 일 계속할 거야?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해. 선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해봐야지. 그때 유진은 문득 아까 주운 서류가 생각났어요. 가방에서 꺼내어 선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영아, 이거 좀 봐줄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선영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서류에 익숙했습니다. 이 서명. 진짜 이상해.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아. 정말? 응.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서명을 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 근데 이건 필체가 중간에 바뀌어. 선영의 말에 유진은 관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서류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나 말 안 했지? 우리 은행에 한준호 회사 다니는 후배가 있어. 정말? 응. 김민수라고. 그 애가 요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회사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다면서.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준호가 회사 돈에 손을 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뜩한 의심이 파고들었습니다. 회계 쪽에서 일하는데 장부가 안 맞는데. 그런데 윗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더라. 선영의 말에 유진은 그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25억 원의 금액, 수상한 결제자의 사인, 유진은 밝히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후배 만날 수 있을까? 왜? 설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선영의 소개로 김민수를 만났어요. 조용한 술집에서 만난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한준호 과장님이 요즘 이상한 일을 많이 하세요. 어떤 일요? 회장님 도장을 자주 빌려간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큰 금액의 결제를 자주 올리세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직접적인 건 없지만 서류들이 좀 이상해요. 특히 서명들이.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은 제가 몇 개 복사해뒀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요. 정말요? 네. 근데 이런 걸 왜 궁금해 하세요? 혹시 한준호 과장님과
예전에 알던 사이예요. 유진은 자세한 설명은 피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복사한 서류들을 받아본 유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금액을 계산해 보니 총 48억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횡령이었어요. 이런 일이. 유진은 서류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준호의 실체를 알게 된 것 같아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한준호가 요즘 더 급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데? 정말? 응. 결혼식 비용이라고 하면서 큰 돈을 또 빼냈다더라. 그리고 이상한 건 그 돈이 결혼식 업체로 간 게 아니라 개인 계좌로 갔다는 거야. 유진은 순간 깨달았어요. 준호가 결혼식을 핑계로 더 많은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자신이 준비해주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뭔가 해야겠어. 뭘 할 건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기회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준호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 유진에게는 마지막 준비를 완료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원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를 만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금요일 저녁 유진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꽃 배치부터 음향시설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가 요즘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일들이 들킨 것 같아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김민수? 이 이름 들어봤지? 유진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민수의 이름을 준호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죠?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 준호는 벌써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결혼식 준비, 정말 그럴까? 준호가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유진의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진아, 나를 건드리려고 하지 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위협적인 말투에 유진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준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민수와 유진이 술집에서 만나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감시했어? 유진은 정말 놀랐어요. 준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시? 웃기는 소리네.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알아봐야지. 준호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완전히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야, 네가 뭘 알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거든.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야? 나한테 버림받은 전처잖아. 질투와 원한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할 거야. 준호의 말에 유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치밀하게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는 어제 사표를 냈어. 개인 사정으로 말이야. 뭐라고요? 아, 물론 강요한 건 아니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한 거지. 앞으로는 입 조심하라고 조언해줬을 뿐이야. 준호의 웃음소리가 유진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민수가 사표를 냈다는 건 더 이상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냐고? 유진아, 이게 현실이야. 넌 아직도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호는 일어서며 유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인데 결혼식 날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하지 마.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 무슨 뜻이에요? 신문사 기자들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혹시 전처가 질투해서 결혼식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만약 네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날로 네 인생은 끝이야. 유진은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보여줄게. 준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선영이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친구도 조심해야 할 것 같던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큰일 나잖아. 선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네가 부탁해서 우리 회사 직원 소개해 준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준호의 위협에 유진은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 혼자서는 준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할게.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돼야 해.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준호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참, 그리고 유진아. 넌 정말 불쌍해. 아직도 나한테 집착하고 있다니. 수연이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데 넌 그러지 못했잖아.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나가버렸어요.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유진은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사표를 냈고 선영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유진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한준호가 찾아왔다면서? 선영아,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언니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이제 증거도 없고. 언니,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민수가 사표는 냈지만 미리 중요한 자료들을 다 복사해뒀다더라. USB에 담아서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해.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언니, 우리한테는 한준호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뭐? 민수 말로는 한준호 아버지가 최근에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더라. 혹시 회사 돈에 손을 대는 건 아닌지 말이야. 유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고마워. 언니, 이제 결정해. 끝까지 해볼 거야.
아니면 포기할 거야?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볼게. 끝까지 해볼게. 유진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모든 걸 걸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웨딩홀은 분주했어요. 유진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직원 미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유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전 10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요. 미영이 감탄했지만 유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곧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준호가 도착했어요. 멋진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신랑다웠습니다. 그 뒤로 준호의 아버지 한 회장도 따라왔어요. 유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한 회장이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때 며느리였던 유진을 대하는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유진도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회장도 마찬가지였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유진을 보더니 비웃듯 속삭였어요. 역시 프로답네. 오늘 하루만 조용히 하면 모든 게 끝나.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준호의 그 오만한 표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정말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점에서는 준호 말이 맞았거든요. 정오가 되자 수연이 도착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배가 살짝 나온 것도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완벽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수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워한다는 수연을 보니 가슴이 쓰라렸어요. 저 사람이 나의 결혼을 망가뜨린 장본인인데 지금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복해하고 있다니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수연도 준호의 횡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어요. 오후 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재단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웨딩 플래너 유진 실장님께 박수를 보내주세요.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준호와 수연의 만남, 데이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회사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금액,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어요. 이게 뭐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상 꺼. 준호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장은 완벽하게 위조했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회사 돈 48억을 빼돌린 건 들키면 안 돼. 결혼식 끝나고 나면 해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횡령이라고? 48억이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로 뛰어가려 했지만 그때 웨딩홀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한준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유진, 네가 한 짓이야? 한준호 씨,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웨딩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무대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한 회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는. 준호는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언제부터 횡령을 계획하셨나요? 결혼식 비용도 횡령한 돈으로 충당한 건가요? 신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혼자 울고 있는 수연을 보며 유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수연이 앞에선 유진은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연은 무대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봉투에서 의료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5년 전 청담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의료 기록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준호 씨는 선천적 무정자증 환자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순간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수연의 불룩한 배를 일제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받을 새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배가 이제는 의문투성이로 보였어요.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연 씨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수연에게 향했어요. 수연은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수사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의료 기록이 진짜인가요? 네. 담당 의사였던 봄산부인과 김민정 선생님께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진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수갑을 찬 채로 몸부림치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했잖아. 수연은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내 아이 맞지?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수연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기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수연에게 들이밀었어요. 저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 씨 아이가 맞아요. 그럼 이 의료 기록은 가짜라는 말씀인가요? 기자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건 잘못된 검사일 수도 있잖아요. 수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준호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내 아이 아니야? 그 절절한 목소리에 수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하객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준호의 간절한 표정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계속 거짓말 하실 건가요? 유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준호 씨는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말에 하객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준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네, 준호 씨는 몰랐죠. 하지만 의료진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준호 씨에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리고 수연 씨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놓고 준호 씨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마도 대기업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였겠죠. 아니야. 수연아, 그게 아니라고 말해. 준호가 다시 소리쳤지만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준호 씨를 속인 이유가 뭔가요? 질문 공세에 수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연이 울면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진실을 털어놓지는 않았어요. 수연아, 대답해. 내 아이 맞지? 준호의 절규 같은 외침에도 수연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 회장이 무대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호 아이인가요? 어르신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질문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준호 씨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럼 다른 남자도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웨딩드레스 치마를 붙들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울면서 웨딩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기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수연아, 돌아와. 설명해. 하지만 수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웨딩홀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준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는 준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횡령에 이어 이런 일까지 터지니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준호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가시죠. 더 할 말씀 있으시면 조사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끌려나가면서 유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지만 유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선택한 거야.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준호와 수연이 모두 사라진 후 웨딩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바쁘게 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에서 힘이 빠지면서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5년 전 이혼할 때부터 가슴속에 쌓여온 모든 응어리들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았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언니 정말 수고했어. 선영이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유진도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때 한 회장이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 씨. 한 회장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한때 며느리였던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한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준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진 씨가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왔다는 걸 몰랐어요.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웨딩홀이 거의 비워진 후 유진은 혼자 남아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흩어진 꽃잎들을 주우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웨딩홀로 들어왔어요. 민수였습니다. 유진 실장님,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떻게 여기를? 선영 씨가 연락을 해주셨어요. 오늘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조금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실은 제가 사표를 낸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USB는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거든요. 고마워요, 민수 씨.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한준호 과장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웨딩 플래너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새로운 회사를 찾아봐야겠어요. 분명 좋은 곳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유진의 사무실에는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 오히려 유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거예요. 선생님, 저희 결혼식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젊은 커플이 수줍게 물었어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떤 결혼식을 원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요.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니까요. 유진의 말에 커플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런 순간이 유진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유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한준호 구속됐대. 그래,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언니, 내일 시간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오랜만에 여유롭게 밥 먹을 수 있겠네.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유진은 새로운 결혼식 현장에 서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옆에 서 있던 하객이 감탄했어요. 유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꿈 같은 결혼식이었어요. 천만에요. 두 분이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선생님도 언젠가 이런 행복한 날이 오실 거예요. 신부의 말에 유진은 잠시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웨딩홀을 나서면서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네. 유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예뻐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따뜻하게 들렸어요. 유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겠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사랑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일기장을 덮고 유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